아내가 스킨십을 피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남편들은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걸까? 여자로서의 감정이 식은 걸까? 그리고 이 생각 때문에 마음속에서 혼자 상처를 받거나 괜히 서운해지거나 때로는 스스로를 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의 부부에게 스킨십의 거리는 사랑의 크기를 재는 잣대가 아니라 관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갑자기 손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몇 가지가 조용히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화가 줄었고 공감이 사라졌고 서로의 하루에 대한 관심이 옅어졌고 그 과정 속에서 아내는 점점 더 긴장한 상태로 관계 안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아내가 느끼는 감정이 싫음이나 거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부담, 피로, 조심스러움, 그리고 긴장에 가깝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스킨십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편안한지, 안전한지, 존중받고 있는지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남편들은 이 신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절당했다. 이제 끝난 거다. 내가 남자로서 매력이 없어진 거다. 이 해석이 반복될수록 남편은 더 조급해지고 아내는 더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이 간격은 말없이 점점 벌어집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내를 이해하지 못한 남편을 비난하려는 영상도 아닙니다. 반대로 남편의 외로움을 가볍게 넘기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아내가 스킨십을 피할 때 남편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차분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성에게는 이건 내가 생각한 이유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인식의 전환이 되고 여성에게는 내 마음이 이상했던 게 아니었구나라는 확인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이 나이의 부부에게 스킨십은 자극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서로가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상태가 먼저 회복되어야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내가 스킨십을 피할 때 남편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생각과 그 오해가 어떻게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 나이의 부부에게 스킨십이 어떤 의미로 다시 자리 잡아야 하는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다면 그건 누군가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관계에 마음이 남아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그 착각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내가 스킨십을 피하기 시작했을 때 남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의외로 거의 비슷합니다. 사랑이 식은 걸까? 이제 여자로서의 감정이 없는 걸까?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건가? 이 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의 남성에게 스킨십은 여전히
관계가 괜찮다는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킨십이 줄어들면 관계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거나 아내의 마음이 변했다고 해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큰 착각이 시작됩니다. 많은 남편들은 스킨십을 사랑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니까 스킨십을 한다. 마음이 있으면 몸도 열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히 중장년 이후의 부부에게 이 순서는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스킨십은 사랑의 출발점이 아니라 관계 상태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즉, 마음이 편안하고 존중받고 있고 지금 이 순간이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피하는 건 남편의 손이 아니라 그 손이 닿는 순간에 함께 따라오는 부담과 긴장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남편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또 거절당했다. 괜히 다가갔다. 이젠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하나. 그리고 이 감정은 서운함이나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고 때로는 말없는 거리두기로 바뀝니다. 반대로 아내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이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야. 조금만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 내 마음은 안 보이나? 하지만 이 말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말하는 순간 상대가 상처받을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설명 대신 피하는 선택을 합니다. 거절 대신 거리를 둡니다. 이때 남편이 왜 피해?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묻는 순간 아내의 마음은 더 조여집니다. 아내는 거절하고 싶어서 피하는 게 아니라 거절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점에서 남편의 착각은 더 깊어집니다. 이렇게까지 피할 정도면 정말 마음이 없는 거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지쳐서 여유가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나이의 부부에게 스킨십은 관계가 괜찮다는 확인이 아니라 관계가 이미 괜찮을 때 가능한 행동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면 남편은 계속 다가가려 하고 아내는 계속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복이 서로를 더 오해하게 만듭니다. 꼭 기억해야 할 건 이 한 가지입니다. 아내가 스킨십을 피할 때 그 이유를 사랑의 크기로 해석하는 순간 관계는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누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편의 감정도 자연스럽고 아내의 반응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착각을 그대로 두면 다음 단계에서는 관계가 더 조심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아내가 실제로 먼저 느끼는 감정이 거부가 아니라 무엇에 더 가까운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내가 스킨십을 피할 때 많은 남편들은 그 행동을 거절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먼저 느끼는 감정은 대부분 거절이 아닙니다. 아내가 느끼는 건 싫음이나 혐오가 아니라 부담과 긴장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의 여성에게 스킨십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욕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날의 컨디션과 관계의 온도가 그대로 반영되는 영역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 정리되지 않은 감정,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스킨십은 위로가 아니라 또 하나의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스킨십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편안해도 괜찮은가라는 질문과 늘 함께 옵니다. 마음이 긴장되어 있으면 몸은 자연스럽게 움츠러듭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반응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남편의 시선으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왜 또 피하지?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까지 싫은 건가? 이 해석의 차이가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아내는 거절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절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먼저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말 대신 행동이 나옵니다. 조금 몸을 틀거나 자리를 피하거나 화장실이나 다른 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옵니다. 이 행동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내는 알고 있습니다. 말로 거절하면 남편이 상처받을 걸, 괜히 분위기가 어색해질 걸, 그 이후의 관계가 더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설명 대신 조용한 회피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반복되면 남편은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거절이구나. 이젠 나를 원하지 않는 거구나. 이 확신이 쌓일수록 남편은 더 조심스러워지거나 반대로 더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아내의 긴장을 더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아내의 부담 회피, 남편의 오해 긴장, 이라는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건 이 순환이 사랑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서적 여유의 부족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아내가 먼저 느끼는 건 싫다가 아니라 지금은 어렵다입니다. 지금은 마음이 닫혀 있다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 나이의 부부에게 스킨십은 감정을 회복하는 수단이 아니라 감정이 이미 회복된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피하는 순간은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거절로 해석하지 않고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면 관계는 더 이상 서로를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스킨십 전에 이미 빠져나간 것들, 즉 아내의 마음에서 먼저 사라진 요소들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내가 스킨십을 피하기 시작했을 때 그 변화는 스킨십 그 자체에서 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아내의 마음속에서 몇 가지가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입니다. 아내는 원래부터 말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 마음에 남은 감정, 사소한 생각들을 나누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자주 끊기거나 가볍게 넘겨지거나 그건 내가 예민한 거야 라는 말로 정리되기 시작하면 아내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아내가 원했던 건 정답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그랬구나라는 한마디였을 수 있습니다. 내 편이 있다는 느낌, 이 감정을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는 확인. 그런데 그 공감이
점점 사라지면 아내의 마음은 관계 안에서 조용히 외로워집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아내가 스킨십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순간에 거절해도 괜찮다는 안전함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거절했을 때 서운한 반응이 돌아오거나 말없는 분위기가 길어지거나 다음 행동이 눈치로 이어졌다면 아내의 몸은 자연스럽게 긴장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스킨십은 편안한 교감이 아니라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대화, 공감, 정서적 안정감이 하나씩 빠져나가면 아내의 마음은 점점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사건도 없습니다. 다만 작은 실망들이 조용히 쌓여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이런 접촉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 이때 중요한 건 아내가 남편을 밀어내고 있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내의 몸은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열립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몸만 열라는 요구는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남편들은 이 단계를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 즉 스킨십의 감소만을 보고 그 이유를 단순화합니다. 이제 나를 여자로 보지 않는 건가? 우리 관계가 끝난 건가? 하지만 실제로는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관계의 기반이 먼저 약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나이의 부부에게 스킨십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가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스킨십을 회복하려면 그 앞에 빠져나간 것들을 다시 채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다시 이어지고 공감이 다시 살아나고 거절해도 괜찮다는 정서적 안정감이 회복될 때 몸의 반응도 아주 천천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남편의 오해와 반응이 어떻게 이 거리를 더 크게 만드는지, 그리고 왜 선의의 행동이 오히려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내가 스킨십을 피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남편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움이지만 그 다음엔 서운함,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오해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하지? 나도 외로운데. 이렇게까지 피하면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생각들은 남편이 이기적이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자신도 확인받고 싶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오해가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반응은 설득하려는 태도입니다. 괜찮아. 다들 이 나이에 이래. 조금만 안아주면 안 돼?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이 말들은 관계를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나왔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태를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또 다른 반응은 토라짐이나 거리두기입니다. 말수가 줄고 괜히 무뚝뚝해지고 아내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아내는 이 분위기를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상처를 준 건가? 괜히 피했나? 다음엔 더 조심해야겠다. 이때 아내의 긴장은 더 깊어집니다.
스킨십을 피한 이유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아예 시도를 멈추기도 합니다. 어차피 안 될 거 괜히 또 상처받느니 말자. 겉으로 보면 이 선택은 존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체념이나 거리감이 함께 자라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 사이에는 말없는 규칙이 생깁니다. 이 얘기는 하지 말자.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말자. 문제는 이 규칙들이 정서적 친밀감까지 함께 막아버린다는 점입니다. 아내는 괜히 오해받느니 아예 조심하자가 되고 남편은 괜히 다가갔다가 상처받지 말자가 됩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스킨십의 문제는 이미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관계 전체가 조심스럽고 긴장된 상태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남편의 반응도 아내의 회피도 모두 관계를 지키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들이 서로를 보호하는 대신 서로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나이의 부부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시도나 설득이 아니라 오해가 시작되는 지점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내가 피하는 순간을 거절로 해석하는 대신 지금은 마음이 닫혀 있구나라고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면 남편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인식의 차이가 관계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는 시작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 나이의 부부에게 스킨십이 어떤 의미로 다시 자리 잡아야 하는지, 즉 가까워짐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50대, 60대 이후의 부부에게 스킨십은 더 이상 젊을 때와 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 시기의 스킨십은 욕구의 표현이라기보다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의 스킨십은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남편들은 스킨십이 줄어들면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관계가 멀어져서 스킨십이 어려워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면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아내에게 이 나이의 스킨십은 확인이나 시험이 아닙니다. 아직 나를 좋아하나? 나를 받아줄 수 있나? 이런 질문이 붙는 순간 몸은 더 쉽게 다칩니다. 아내가 원하는 건 잘해보려는 시도보다 예측 가능한 태도입니다. 오늘은 괜찮다가 내일은 서운해지고 이번엔 이해하는 듯 하다가 다음엔 눈치를 주는 반응은 아내를 더 긴장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다가가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거절해도 분위기가 깨지지 않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이 이어지는 경험은 아내에게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상태를 존중해 주는구나. 내가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감각이 쌓일 때 스킨십은 다시 부담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영역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빠르게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나이의 부부관계는 속도를 내면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회복은
항상 느리고 조용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아내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다가가지 않아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상태에서의 스킨십은 의무도 아니고 증명도 아니며 누군가를 안심시키기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있어도 편안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하나의 표현일 뿐입니다. 이 나이의 스킨십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어떻게 다시 스킨십을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긴장을 풀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긴장은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서운함을 넘기는 방식, 거절을 받아들이는 표정에서 조금씩 풀릴 수 있습니다. 아내가 스킨십을 피할 때 그건 관계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오해가 아니라 이해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 나이의 관계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스킨십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스킨십을 피할 때 그 이유를 사랑의 크기로만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의 부부에게 스킨십은 감정의 출발점이 아니라 관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피한 것은 당신의 손이 아니라 그 순간의 긴장과 부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말로 풀리지 못한 감정과 쌓인 오해 속에서 조용히 자라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영상을 통해 누군가는 서운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안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감정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중요한 건 이 나이에 필요한 관계의 방향이 증명이 아니라 안정이라는 점입니다. 아내가 거절해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다가가지 않아도 서로가 불안하지 않은 상태, 그 상태가 만들어질 때 스킨십은 다시 부담이 아닌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관계를 억지로 회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편안해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아내가 스킨십을 피할 때 그건 끝이 아니라 관계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오해가 아니라 이해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 나이의 관계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속도는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밤 두 사람의 새로운 리듬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몸은 기업합니다. 오늘 다시 깨어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관계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